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까지, 이런 뉴스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다뤄야 할까요? 전 좀 피곤해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텔레그램 읽고 씹은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알았지만 언론에서 죄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이거를 뭐 얼마나 언제까지 얼마나 더 깊이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 의문이 있어요. 다만 유튜브 업계의 관심사이고 언론의 관심사이고 혹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봐 이 내용을 일단 다루긴 하는데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한동훈, 김건희 간의 텔레그램 문자 읽씹 의혹 의혹이 아니죠. 사실이죠. 읽고 씹은 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 돼버렸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이분이 관련해가지고 많은 폭로를 하고 계신데 내용은 재구성됐다고 하나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겁나 젠틀하게 이렇게 보낼 리가 없죠. 이렇게 보낼 리는 없고요. 재구성을 했겠죠. 너무 그 내용의 본질과는 좀 무관한 것들은 좀 빼고 실제 있었던 내용을 좀 편집을 해서 저는 뭐 CBS 쪽에서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처분이란 표현도 등장하고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까지 나온 것을 보면 저는 약간의 편집도 들어갔다고 보고요. CBS 쪽의 편집도 들어갔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 어떤 표현의 온도나 감성 정도는 저는 담아서 언론이 소개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 앞으로의 개싸움은 이걸로 끝이 나지 않고요.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 뭐 더 확대 재생산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이 가리워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전대 이슈, 전당대회 이슈로 드러난 이 텔레그램 이슈는 주시는 하되 깊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으로 불거질 수 있고 다만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이제 좀 연장이 돼서 어느 대목까지 올 수 있냐, 이 싸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패배를 하고 원희룡 후보가 당권을 실제 거머쥐게 된다면 앞으로 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수가 없다라는 그 점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신인규 위원장의 인규쌤의 1타 강사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원희룡이 되면 당은 분열되고 한동훈이 되면 당은 통합된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수근 특검 문제는 사실은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나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나 똑같이 어쨌든 당은 똘똘 뭉쳐서 특검법을 부결시킬 거다라는 그런 단기적 전망은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최수근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진전된 입장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만 열어준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쓰게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쓰겠지만 차후에 3차 거부권을 쓰게 된다면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은 원희룡이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때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당권을 거머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텔레그램 전쟁은 이 가십으로 여겨져서 안 된다라고 보는 측면이에요. 지금은 요 정도로 집안 싸움으로 비춰지지만 전당대회가 점차 발전되면서 2차, 3차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패배해버리면 재발의할 최수근 특검법안은 또 한 번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범야권 입장에서는 물론 남의 집안 싸움이지만 요 텔레그램 사태를 잘 주시해보고 있다가 누가 당권을 거머쥐는지를 예측을 잘 해봐야 되고, 당권 예측 이후에 특검 국면은 어떻게 또 펼쳐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김규환 실장이 어떤 재구성한 문자의 표현은 약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취지 자체는 CBS가 잘 다듬어서 보도했을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디올백 문제가 너무 확 커져 버렸으니까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룸을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 뜻에 따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또 납작 엎드려 버리면 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의 입장, 여사의 입장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각자의 입장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걸 조정해보자라는 심리는 있었을 텐데, 이거 제 추론입니다. 한동훈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경로한 거 아닌가. 요 사태 이후에 화재 현장에서 결국 90도의 사과를 받잖아요. 이제 그 타임라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일과 21일 사이에 요 국면이 있었고, 한동훈은 읽고 씹었고, 대통령의 입장은 김건희에게 당신이 그렇게 나가서 사과해버리면 좌파에게 우리가 지는 꼴이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거고,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실 비공식 라인인 김건희 여사 비공식 라인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좀 사과를 해보려는 제스처 정도는 취해볼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전달했는데 씹어버린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또 대통령이 전달받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씹었어? 아무 반응이 없다고? 그래도 가타부타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봐라! 가 된 거죠. 그래서 경로하고 화재 현장에서 90도의 인사를 받은 것은 아닐까? 이게 저의 추론이에요. 네. 이제 물러나라고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했다라는 그 제스처도 90도로 인사를 받기 이전에 이관섭을 보내서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퇴를 요구받잖아요. 그 장면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그 일십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을 것이다. 네, 공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로하고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을 만나서 90도 인사를 받고 두드렸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겉모양만 봉합이었고, 그때 당시에 둘 사이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추론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반적인 취지나 이제 이 논설실장의 폭로도 어떤 대목은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확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추론을 하고 추가적인 2차전, 3차전이 다음 주에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미 월요일에 장예찬은 YTN 라디오 나온다고 하죠. 한동훈 캠프 쪽에 공식 라인들은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 하고 있죠. 또 친윤 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있는 인사들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또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확대 재생산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느 한 언론 보도만 따라가서는 이걸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팩트에 의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만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실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도 비판을 해야 되죠. 이진숙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도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방송 장악의 위기라는 것을, MBC 장악의 어떤 시발점이자 폭발력을 가진 이진숙이란 인물이 가진 위험,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에도 바쁜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이 언론을 뒤덮어버리니까 여러 이슈들이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나토에 또 나갑니다. 7월 10일에서 11일에 김건희 여사 손붙잡고 또 해외를 나가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보면
여기에 날뛰는 것은 언론이 여기에 심하게 날뛰고 있고 유튜브 업계도 여기에 심하게 날뛰고 있는데 에너지를 여기에 너무 소비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요정도만 하고 말 건데 안타깝다라는 것이요. 예. 저는 뭐 다만 비판할 지점은 좀 있습니다. 뭘 비판해야 되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비화되고 나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공과사를 구분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어요. 한동훈이 공사를 구분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부터 공과사를 구분했습니까?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하고 카카오톡을 4년 전까지는 332건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시 총장과 연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332건을 주고받았다라는 사람이 공적이고 정무적으로 이를 사적으로 상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불과 어제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이고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4년 전에 왜 했습니까?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언론 인터뷰를 다니면서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못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기간 당시에 약 3개월간 김건희 여사와 332건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은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가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고발사주건은 당시에 핵심 인물로 등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연루돼 있다는 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당연히 정무적인 논의일 것이고 그리고 고발사주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언론인들을 고발하게끔 언론인들 내지는 정치인들을 고발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런 의혹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총장의 와이프와 사적인 카톡을 주고받은 것은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가 아니었던가요? 이런 논리 모순에 일단 빠지는 것 자체가 저는 당대표를 하신다는 분이 이미 바닥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하고 있는 비판을 똑같이 원희룡 후보가 하고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아니 정작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왜 그리 문자를 주고받으셨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깨알 같았나요? 요즘에 이상민씨가 하는 원희룡 성대모사에 좀 마음이 쓰여서 고소하세요! 막 이거를 제가 윤석열 당시 총장과 왜 그리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냐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제가 동의할 정도면 한동훈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어떤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프레임이 서서히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서서히 깨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대표가 될 거라는 그 지지도 조사는 여론조사는 당심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언론만 외피적으로 이렇게 대충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 인지도가 높고 그래도 지난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에 대한 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층에 잡혔을 때 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여러분들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안경을 벗고 국민의힘 당원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원 80과 대구 경북 70대 60대 이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당연히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는 한동훈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한동훈 저 새끼가 총선을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구나. 자기가 차기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선거를 망쳤구나.
우리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김건희 여사님께서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심지어 사과를 하려라는 마음을까지 먹었는데 이 한동훈이 이거를 묵살해버렸구나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리로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쩌다 보니 당대표는 원희룡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주 3주 뭐 가히 남으면 7월 말까지 결선까지 한다고 하면 7월 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한 2주 남았습니다. 자, 2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대통령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플랜 B도 마련해 놨을 거예요. 당대표가 만약에 되면 한동훈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수 없고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극히 짧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보고요. 이 개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두 달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정말 화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친윤계와 범친윤계는 한동훈을 막을 것이고 이 텔레그램에 대한 어떤 싸움은 지금 몇 개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 너댓 건이 더 있대. 그리고 저 대화 내용이 일부만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대화 시기도 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개 더 있다. 그리고 대화 내용도 좀 더 있다라고 하니 1차전이 아니라 2, 3차전을 넘어서 앞으로 1, 2주간 벌어질 개싸움을 저희는 한쪽의 눈으로만 주시하고 다른 한쪽의 눈으로는 우리가 다른 내용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